출가제일에 이어 인도에서 열반제를 맞은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이 부처님 열반제 쿠시나가르에 도착했습니다. 순례단은 많은 인파의 환영 속 부처님 열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조계종 대덕 해덕법계를 수지한 스님들의 1급 승가고시 응시를 위한 법계과정 연수 강좌가 열렸습니다. 교육원이 마련한 강좌에서 출가자 감소와 포교 문제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단마키티 스님의 후원 캠페인으로 약 5천만 원 상당의 수액이 스리랑카에 전해집니다. 의약품 수급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던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인 뉴스에서는 김진열 군위 군수를 만났습니다. 김진열 군수에게 3공유사의 고장, 군위를 발전시킬 방안과 대구시 편입 후 기대 효과, 문화유산 수호와 홍보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출가제일에 이어 인도에서 열반제를 맞이한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이 28일 차에 부처님의 열반지인 쿠시나가르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성지가 있었던 비하르주에서 다시 유피주로 걸음을 옮겼는데요. 많은 인파의 환영 속에 부처님 열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끊임없는 정진과 설법을 통해 탐진치 3독의 불이 꺼진 열반의 경지마저 교화의 방편으로 선보이신 석가모니 부처님. 음력 2월 보름 열반제일을 맞아 부처님의 고향 인도에서도 위대한 스승을 기리는 한국 사부대중의 발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부처님 열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고통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없애기 위해 8종도의 길을 걸어 열반 언덕에 다다를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얼마 전 출가 제일에도 특별 발언문을 합송했던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이 지난 6일 쿠시나가르 열반지 도착에 앞서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꾸준히 걸음을 옮겨 오랫동안 머문 비하르주에서 유피주로 다시 넘어가자 환영 인파의 꽃비가 쏟아졌습니다. 학교 마당에 차려진 수경지에는 수많은 힌두교인들이 찾아와 순례단과 인사를 나누고 양국과 각 종교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बौद्ध धर्म को भी अपना ही धर्म मानते हैं। हम हिंदू धर्म वाले हैं। हम हिंदू धर्म का पालन करते हैं। हमारा विराट दर्शन है। जितने धर्म हैं हम सबका सम्मान करने का मेरा स्वभाव रहा है। हमारे पूर्वजों ने ऐसा किया है, हम भी ऐसा करते रहेंगे। यह भावना मान करके आप विदेशी नागरिक हैं। भारत में अतिथि देवो भव का व्यवस्था चलता है। मैं उसी व्यवस्था के तहत आप लोग विदेश से आए हुए लोगों का हार्दिक स्वागत बंदन अभिनंदन करते हैं। 순례단은 지난 8일 부처님의 법구가 사리로 승화된 성지 쿠시나가르 다비장을 참배했습니다. 어느덧 순례 28일째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을 보내며 무려 700km에 가까운 거리를 걸어와 이제는 정해진 일정의 후반부를 달리고 있습니다. 순례단 역시 그동안 여러 질환으로 잠시 멈췄던 금강경 독송과 108배 재개를 준비하며 부처님의 삶에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처님 같은 마음은 어떤 거고 말은 어떤 거고 행동은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걸었고요. 열반절에 우리 불자님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계급으로 인한 참배의 차별을 막고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열반에 든 부처님. 2600년 뒤 한국에서 찾아온 제자들은 부처님의 세심한 뜻을 서로의 걸음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부처님께 마지막 공양을 올린 춘다의 마을을 지난 순례단은 지난 8일 열반당에서 28일차 행선을 회항하고 오늘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로 향할 예정입니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거슬러 인도를 순례한 지 28일째 순례단은 부처님의 열반 성지인 쿠시나가르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순례단은 지난 8일 새벽 부처님께 마지막 공양을 올린 춘다의 마을을 지나 부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두 그루 사라나무가 있던 그곳을 쫓아 순례단은 히란야바티 강을 건너 그렇게 쿠시나가르로 향했습니다.
숱하게 성지를 순례했던 순례단이지만 이날만큼은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듯 환희에 넘쳤습니다. 무여 열반에 든 부처님 다비장을 참배한 순례단은 어제 열반당 광장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오늘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불사에 동참할 수 있어서 고맙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서 고맙고 또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들 시봉하는 게 제 역할이죠. 너무 즐겁습니다. 구례 화엄사가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과 자비 나눔 기금 2,600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덕문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주거용 컨테이너를 비롯해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봄말사가 어려운 환경에도 십시일반 모은 기금이 종단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되길 기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암국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에 공감하고 있는 봄말사가 마음을 모으고 있고 곧 찾아뵐 것이라며 전반기에는 상월선언의 인도순례가, 후반기에는 열암국 마애부처님 세우기 등 집행부의 핵심 사업이 균형을 이루며 불교 중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모금 동참에 감사를 표하고 상월선언 인도순례가 무탈하게 진행되고 있어 감사하고 다행이라며 무사회양을 기원했습니다. 군포 정각사 주지 정엄 스님이 저서 중국의 화엄사상 연구 1,500권을 기증했습니다. 정엄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화엄학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저서 중국의 화엄사상 연구 1,500권을 진우 스님께 법공양 올리고 종립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를 비롯해 전국의 유런과 강원 등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중국 화엄사상 연구는 청량국사 진관의 법계관과 유심관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규명한 종합적인 화엄사상 연구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제11대 불자회가 다음 달 창립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을 비롯한 제11대 불자회 창립준비위원회와 지도법사 우봉 스님은 어제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다음 달 제11대 불자회 창립과 관련해 수계법회와 법문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불자회 발전에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제11대 불자회 회장에 내정된 남창진 부의장은 새로운 불자회 창립을 계기로 활발한 신행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는 물론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의회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대덕 해덕 법계를 수지한 스님들의 1급 승가고시 응시를 위한 법계과정 연수 강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출가자 감소와 포교 문제에 초점이 모아졌는데요. 승가의 정체성 확립과 전법의 길 모색을 위해 열띤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임승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대덕 해덕 2급 법계과정 연수 강좌가 열린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연수 강좌는 대덕 해덕 법계를 수지한 스님들이 1급 승가고시 응시를 위해 반드시 수료해야 하는 강좌로 대덕 스님 61명, 해덕 스님 20명 등 총 81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강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른 출가자 감소와 포교 문제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직무대행 지우 스님은 연수국장 지만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현재 불자 감소와 출가자 감소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교육이 승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법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되지 않더라도 종단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여기에서 승가 부족의 해답을 찾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날 첫 강의에 나선 백담사 묵음선원 윤화 영진 스님은 선법문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 선불교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또한 선불교의 계보와 정체성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종헌 전문에 보면 선조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종조는 도의국사로 하며 고조 준허를 중천을 거쳐서 대구고를 중조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어 강의에 나선 동국대 전병길 교수는 우리나라 템플스테이 현실을 되짚어보고 템플스테이의 중요성 인식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 교수는 불교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포교 수단으로서 템플스테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지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앞으로 이 템플스테이를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면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포교의 수단이다. 근데 이번 교육은 종단을 이끌어 나갈 스님들이 작금의 현실을 돌아보고 포교와 수행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임승배입니다. 국가 부도 사태를 선언한 이웃 불교 국가 스리랑카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담마키티 스님의 후원 캠페인으로 약 5천만 원 상당의 수액이 스리랑카에 전해지게 된 건데요. 의약품 수급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던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부도 사태 이후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에 직면한 스리랑카. 기본적인 의약품 수급이 어려워 수술은 고사하고 작은 질병을 치료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는 이제 교육적인 문제, 하나는 의료적인 문제잖아요. 작은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치료 제대로 못하니까 큰 병을 안고 결국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 주지 담마키티 스님이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한 스리랑카 국민을 위한 필수 의약품 지원 캠페인. 동참을 결심한 사단법인 인간의 대지와 주식회사 메디라인 액티브 코리아가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8일 서울 중구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에서 필수 의료기기 지원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지원 품목은 5천만 원 상당 친환경 수액 세트 약 2만 5천 개, 지난해 7월 동성제약 BC월드 제약사와 함께한 1억 5천만 원 상당 의약품 전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사비트리 인드라차파 파나보크 주한 스리랑카 대사는 2년째 이어진 의약품 지원에 국민들을 대표해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I would like to thank on behalf of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of Sri Lanka for this very valuable and timely medical donation. It is a very meritorious act, a good deed, and it will help the people of Sri Lanka very much at this time. 전달식에 앞서 지난 7일 아침 스리랑카에 도착한 의약품은 다음 주 중 현지 병원에 전달됩니다. 최근 모국 스리랑카에 다녀온 담마키티 스님은 무엇보다 수술을 못하고 있어 의료 상황이 심각하다며 3차 지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님과 함께 스리랑카 구호에 힘쓰고 있는 사단법인 인간의 대지는 이태복 전 이사장의 유지를 받들어 지속적인 후원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빨리 원상 복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의약품을 한번 지원을 했었고 힘든 분들한테 골고루 쓰여졌으면 하고. 관광 산업을 재개하며 더디지만 경제 회복에 힘쓰고 있는 스리랑카. 이웃 불교 국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한국 불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오늘은 김진열 군의 군수님 자리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군수님 지난 민선 8기 굉장히 높은 지지율로 군의군 군수에 선출이 되셨습니다. 군수님을 믿고 지지해준 우리 군의 군민과 그리고 BTN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이렇게 찾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가 요즘 우리 대구 경북의 중심 도시로 변하기 위해서
지금 용트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들 이렇게 관심들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대구 경북을 잘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군의가 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시고 힘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고맙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오랜 불교 신행 생활을 해오신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불가와의 인연은 어떻게 맺으셨나요? 어머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었고 그래서 항상 어릴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한 번씩 가고 또 나중에 학창 시절에도 개인적으로 가면 너무 참 마음이 편안하고 해서 다니기도 했었고 그런 인연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군수님 군수로 부임하신 지 이제 반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의를 공약으로 내세워 주셨는데 어떤 계획들이 있었고 또 얼만큼 진행이 됐을까요? 그동안 이 군민들과 지금 접점을 넓히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자주 군민들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그 바람이 뭔지 또 그것을 우리가 행정에 어떻게 이제 반영시킬 건지 그 길을 지금 찾아가는 중이고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실행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대구 편입이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어서 그 부분도 함께 이제 챙겨가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이제 소통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제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을 잘 이렇게 행정에서 풀어줌으로 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군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7월부터 대구시 군의군이 됩니다. 그래서 군의군이 대구 편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그리고 군부대 이전 추진으로 군의군이 겪을 변화 그리고 얻는 효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군의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 경북의 아마 50년, 100년 미래를 좌우할 정말 큰 일입니다. 신공항 이전 문제는 지방의 작은 이제 그 공항에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제 중추공항으로서의 이제 대구 신공항 사업인데 이 사업이 앞으로 됨으로 해서 또 이 사업과 연계돼서 이제 군의가 대구에 이제 편입이 되는데 또 우리가 대구에 편입이 되고 신공항 사업이 추진이 됨으로 해서 아마 우리 대구 경북이 큰 이제 그 물류 거점 공항으로서의 역할, 거기 따른 이제 산업의 대변혁이 이제 생길 거고, 지난번 그 홍준표 시장님께서 군이 방문하셨을 때도 요즘 이제 끊임없이 주장하는 5대 미래 먹거리 산업의 그 핵심이 이제 군이 의성, 이 안동을 주축을 한 그 첨단 벨트를 만드시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제 새로운 공항 물류를 이용한 첨단 산업 단지가 만들어질 거고 거기 따른 이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정주 여건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거기 관련된 SOC 사업이 또 다 만들어지고 뭐 엄청난 변화가 이제 한목일에 몰려오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인은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이 오고 이제 또 새로운 그런 교통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정주 여건이 만들어져서 그동안 워낙 노령화되고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서의 참 군이었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탈피해서 이제 젊은 사람이 몰려오는 역동적인 군의가 될 거고 여기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모든 지역의 발전에 아마 큰 변화들이 아마 많이 이제 따라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활기찬 군의가 되기 위한 예. 정말 아름다운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군수님. 그리고 지난해에는 삼국유사가
국내뿐 아니라 국외,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삼국유사를 집필한 군위군의 인각사도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문화유산을 잘 지키기 위한 그리고 이 가치를 알리기 위한 특별한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우리 군인은 팔공산을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구는 팔공산을 뒤에 이렇게 치고 있고 우리 군인은 팔공산을 안고 있는데 이 팔공산 주변이 전통적으로 역사, 문화, 특히 불교 문화의 참 성지입니다. 인각사에서 이련 선사께서 삼국유사를 집필하셨고 그 삼국유사가 우리가 한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를 시키기 위해서 그게 마침 작년 11월에 아태 총회에서 이제 성사가 되었습니다. 참 우리 국민들로서 또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자랑스러운 그런 일이었고 앞으로는 이 삼국유사를 더 많이 이제 학술적인 가치도 높여야 될 거고 세계에 또 알리는 그런 노력도 더 필요할 거고 또 무엇보다 그 삼국유사를 집필한 이련 선사와 인각사를 또 알리는 그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삼국유사 관련 그 책이 한 100여 권이 벌써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인각사의 그 문화 유적을 발굴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이제 발굴을 해야 되고 발굴에 따른 그 기록을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내 가지고 그 최대한 그 원형에 걸맞는 대사찰 인각사를 빨리 복원을 시켜 가지고 우리 군위가 그 삼국유사의 고장 또 인각사의 지역으로서 또 많은 앞으로 홍보와 또 알리고 그다음에 잘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또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군위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굉장히 많이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군수님.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를 잘 지켜봐 주시고 기회가 되시면 인각사 또 삼국유사 테마파크 삼존 석굴 이런 등등의 많은 불교 유산들이 가지고 있는 군위입니다. 꼭 한번 방문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과 BTN 불교TV가 함께하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돕기 모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홍성희님께서 30만 원, 유장수 전회근님께서 20만 원, 김복희, 김정옥, 김희옥, 박경숙, 박금숙님 외 많은 분들이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강선래, 김권수, 유영혜님 외 많은 불자님께서 5만 원을 보시해 주셨습니다. 박옥신님 외 다수가 3만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김용순, 도재금, 류현숙님 외 많은 사부대중께서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